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전문가도 전공자도 아닙니다. 단지 꿈을 매일 꾸는 사람으로서 그동안 꿈을 통한 제 경험과 제 나름대로 이해와 해석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가위, 그리고 흔히 가위 눌림이라고 이야기는 하는 현상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가위 눌림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느 날 불길한 기분에서 잠에서 깨어났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고 눈은 떴는지 감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멀리서 사람 형체의 검은 그림자가 보이더니 바로 내 몸 위에 올라타서 목과 가슴을 졸라 몇 시간 동안 두려움과 답답함에 몸소리치다 깨어나는 것.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가위 또는 가위 눌림이라고 합니다. 살면서 적어도 한두 번쯤 경험한 사람이 꽤 많습니다. 자주 경험한 사람도 있고요. 저 역시 경험해봤고 그 처음 경험해볼 당시엔 매우 두려웠었습니다. 근데 이런 가위 눌림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주변에 물어보면 대체로 스트레스와 피로에 의해서 생긴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가위 눌림의 원인은 스트레스와 피로와는 그닥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가위 눌림의 원인은 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오감, 특히 그 오감 중에서 잠을 자는 도중이라 시각과 미각의 영향은 거의 없고 대부분 촉각과 청각과 촉각, 특히 촉각 중에선 냉감에 대한 자극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음, 첫 번째로 청각의 경우 잠을 자는데 잠을 자기 전에 듣지 못했던 불규칙한 소리가 꿈속에서 반복되어 들릴 때, 예를 들어서 저는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꿈속 하늘부터 모든 곳에 주변에서 두두두두 하는 소리가 들려와서 꿈속에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꿈속에서 이 이상한 소리에 대한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상한 소리를 인지하는 순간 꿈에서 빠져나와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가위 눌림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이 현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인 상태를 꿈에서 인지하게 되면 어, 몸과 정신은 수면하고 비수면의 경계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정신은 깨어났는데 몸은 아직 수면 중인 상태인지라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이상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위 꿈에서 깨어나서 몸을 움직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두두두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니까 이 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집 밖에 멀리서 들리는 도로공사를 하는 소리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냉감의 경우 초각 중에 이 냉감의 경우는 계절에 상관없이 잠을 잘 때 자연적으로나 또는 선풍기, 에어컨 등으로 인해서 등이 차가워지거나 몸이 차가워졌을 때 처음보다 잠에 들기 전보다 몸이 차가워졌을 때 똑같이 청감에서 마찬가지로 비정상적으로 외부 자극에 의해서 꿈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똑같은 경우가 벌어지는 것이죠. 이건 촉각과 총각에 의해서. 세 번째는 제가 촉각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이거는 이불이나 침구에 관한 얘기입니다. 잠버릇이 심하거나 가위 눌림을 자주 겪는 사람들이 피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너무 가볍고 너무 얇아서 몸에 감기는 이불은 좀 피하시기 바랍니다. 가볍고 부드러워서 잠을 잘 들게 할 수는 있지만 몸에 잘 감겨 꿈속에서 이상한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가위 눌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얇고 몸에 잘 감기는 이불은 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가위 눌림에 대한 대처 방법을 하기에도 위험합니다. 네 번째로 후각도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건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게 저는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화재로 불에 타는 냄새나 가스 냄새가 날 경우
비정상적으로 깨어난다면 가위 눌림에 의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겠죠. 불이 나는 느낌이나 가스 냄새를 나는데 이 위험한 상황이 급박하게 생각이 드는데 정신은 들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 이건 너무 좀 끔찍한 상황입니다. 이 네 번째의 경우는 확실히 가위 눌림에서 빨리 벗어나야 될 방법이 필요하겠죠.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방법 중에 연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불이 날 걸 예정하고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아무튼 제가 파악한 가위 눌림은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되죠. 청각이나 냉감에 외부의 자극이 꿈에 영향을 주고 그 꿈속에서 이상함을 인지했을 때 꿈속에서 마치 튕겨져 나오듯이 꿈에서 깨게 되고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꿈에서 깨게 되면 몸은 아직 수면 중인 거와 별개로 정신을 차리게 돼요. 몸은 수면 상태지만 정신은 멀쩡해지는 이상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게 마치 몸이 마비된 것 같아. 왜 몸을 움직일 수 없지? 하는 두려운 생각이 들게 되고 이게 말로 듣던 가위 눌림인가 하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면 이러한 두려움이 마치 귀신 같은 존재를 의 형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위 눌림에 대한 대처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원인에 대해 이해를 강조드리는 것은 우선 가위 눌림이라는 것이 귀신이 몸을 조르거나 몸을 압박하는 현상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귀신이라는 존재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가위 눌림을 겪으시는 분들은 이제 귀신은 두려움에서 오는 허상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이제 몸만 움직이지 않는 것만 해결하면 된다 라는 것을 편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위 눌림을 자주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장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위 눌림 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꿈을 꾸는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자주 이런 꿈이나 현상을 겪는다고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주 이런 현상이나 꿈을 꾼다고 또 그러네, 또 그런 일이 벌어졌네 라고 계신다면 그러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위 눌림도 그렇고 안 좋은 꿈도 그렇고 이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면 습관화돼서 더 강하게 더 자주 그런 꿈이나 현상을 겪게 됩니다. 오늘부터 가위 눌림에 걸리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혹은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니 꺼져 하고 귀신이나 대상에게 화를 내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에 대해서 화를 내세요. 욕을 하셔도 되고 꿈에서 깨어난 뒤 그 꿈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욕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정도 되고 앞으로 있을 가위 눌림이나 꿈에 대한 자기 자신의 심리적 저지선이 됩니다. 마지노선을 잡아주는 거죠. 반드시 기억하세요. 꿈은, 가위 눌림은 귀신이 아니고 그냥 오감에 의한 자연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마지막에 적었는 대로 피로하고 스트레스 상관없는 오감의 자극에 의한 것으로 꿈에서 인지된 이상현상에 의한 수면과 비수면 사이에 일시적인 사지마비로 인해 공포로 발생하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포 부분만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이해하셔서 공포스럽지 않다, 이건 당연한 거다라고만 받아들이면, 당연한 거라기보다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일 뿐이다 라고만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면 이 가위 눌림에서 이 귀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두 번째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부분은 제하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위 눌림에 대해서 귀신이란 존재는 머릿속에서 지어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가위 눌림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투박하고 세련되지 못한 영상과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모두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